안녕하십니까? 2026년 7월 7일 화요일 글로벌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정치권의 첨예한 대치와 미래 산업 속도전부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과감한 규제 철폐와 경제정책, 중국의 활발한 외교 행보와 로봇 산업 발전, 그리고 일본의 복합적인 경제 동향까지 전 세계 주요 소식들을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 작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룰 소식들은 각국이 당면한 도전과 기회, 그리고 복잡하게 얽힌 국제정세의 단면을 보여줄 것입니다. 특히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변곡점들이 많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소식입니다. 7월 7일 시행되는 개정정보통신망법을 두고 정치권의 격돌이 뜨겁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을 뒷틀막법이라 규정하며 민주주의의 사망을 경고했고 허위 조작 정보 유통 시 징벌적 손해배상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박 작가님, 이 법안의 파장은 어떠할까요? 네,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독재 정권들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언론을 통제하려 할 때 항상 허위 정보나 사회 혼란 조장을 명분으로 내세웠죠. 이번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자칫 정부나 특정 세력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압하는 도구로 오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본질과 직결되는 문제로군요. 다음은 정치권의 대치 상황과 정부의 주요 프로젝트 소식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7월 임시국회의 반쪽 개원이 불가피하다고 전해드렸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소집 요구로 임시국회가 개회되었지만 국민의힘은 원 구성에 반발하며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속도전을 강조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정치 상황입니다. 여소야대 전국에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늘 국정 동력을 약화시키곤 했습니다. 마치 19대 국회 후반부처럼 중요한 민생 법안이나 국정과제가 정치적 이견으로 묶여버리는 악순환이 반복될까 우려됩니다. 대통령이 구군이 걸린 총력 경쟁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한 것은 이 프로젝트들이 단순한 경제 정책을 넘어 한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경쟁력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는 초당적인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미국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700개 이상의 연방 규제 조치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는 2026년 규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모든 어린이들이 주식시장에 $1000를 투자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트럼프 계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박 작가님, 이 두 가지 정책은 어떤 의도를 담고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기조인 미국 우선주의와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700개 이상의 규제 철폐는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이 추진했던 규제 혁파를 연상시킵니다. 당시에도 경제 성장과 기업 활동 촉진을 내세웠죠. 트럼프 계좌는 다소 포퓰리즘적인 성격도 있지만 서민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장기적인 부의 축적을 돕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보수층과 중산층 표심을 모두 잡으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외교 행보도 활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튀르키예 앙카라로 향했으며 동맹국들의 국방비 증액 약속 이행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또한 7월 4일에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러시아 대통령 푸틴과 각각 통화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의 중재자 역할을 부각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초기부터 나토, 동맹국들의 국방비 분담금 증액을 꾸준히 요구해왔습니다. 이는 동맹의 부담을 줄이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현실주의 외교의 일환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과의 연쇄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분쟁 해결의 핵심 중재자로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마치 냉전 시대 양대 진영의 수장들이 직접 대화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려 했던 모습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양측과 모두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강대국임을 과시하는 것이죠. 다음은 중국 소식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몬테네그로 페루 대통령 당선인과 축전을 교환하며 관계 강화를 강조했고 왕이 외교부장은 중국 유럽연합 무역투자회담에서 일방적 압박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해군은 태평양 공해상으로 잠수함 발사 전략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습니다. 박 작가님, 중국의 이러한 대외 행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중국의 외교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는 1대1로 정책과 같은 경제적 유대 강화를 통한 영향력 확대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과 서방의 견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축전과 왕이 부장의 발언은 중국의 굴기를 바탕으로 경제적 패권과 국제 질서 재편을 꾀하는 중국의 의도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특히 SLBM 시험 발사는 중국이 더 이상 연안 방어에만 머무르지 않고 해양 강국으로서 미국의 군사적 도전에 맞설 수 있는 전략적 역량을 과시하는 행위로 해석됩니다. 경제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이 3개월 만기 환매 조건 부채권 발행을 통해 2천억 위안의 유동성을 순 공급했습니다. 이는 수개월간의 회수 이후 완화적인 통화 정책으로의 전환을 시사하며 시장 자금 조달 비용 절감과 정부 채권 발행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편 2026 세계 로봇 대회 기자회견에서는 중국이 13년 연속 세계 최대 산업용 로봇 시장임을 강조하며 로봇 산업 발전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습니다. 인민은행의 유동성 공급은 중국 경제가 직면한 내수 부진과 부동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팬데믹 이후 중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자 중앙은행이 선제적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여 경기를 부양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죠. 또한 지난 방송에서 유니트리 상장 소식과 함께 중국의 로봇 굴기를 언급했는데 세계 로봇 대회는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로봇 산업은 단순한 제조업을 넘어 AI와 결합해 미래 산업의 핵심을 이룰 분야입니다. 중국은 이를 통해 서방의 기술 봉쇄를 돌파하고 미래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 소식입니다. 일본 자민당과 입헌민주당이 국회 정상 운영에 합의하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참석하는 참의원 예산위원회 집중 질의와 당수 토론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다카이치 총리는 인도 방문 중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회담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번영 증진 방안을 논의하며 해상자위대와 인도 해군의 공동훈련, 2조 엔 규모의 투자 등 120여 건이 기업 간 협력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박 작가님, 일본의 대내외 동향을 어떻게 보십니까?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국내 정치적 리더십을 강화하고 동시에 외교 무대에서도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 정상화는 총리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고 인도 방문은 일본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중국의 부상에 맞서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며 지역 안보와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죠. 이는 마치 과거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이 서구 열강들과의 외교를 통해 국력을 신장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 소식입니다. 7월 6일 도쿄 주식시장에서 토픽스는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엔달러 환율은 162엔대까지 상승하며 약 39년 반 만에 엔화 약세 수준을 이어가고 있으며 일본 국내 금리 또한 약 30년 만에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한편 2026년 8월 1일부터는 고액 요양비 제도 본인 부담 상한액이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일본 경제는 지금 양면성을 띠고 있습니다. 토픽스의 상승은 기업 실적 개선과 외국인 투자 유입을 반영하지만 기록적인 엔저 현상은 수출 기업에는 이득을 주지만 수입 물가 상승으로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죠. 이는 아베노믹스 이후 지속된 통화 완화 정책의 그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액 요양비 제도 본인 부담 상한액 인상은 일본 사회가 직면한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과거 잃어버린 30년의 저성장 기조 속에서 쌓인 사회보장 비용 부담이 이제는 직접적으로 국민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살펴본 뉴스들은 각국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중요한 단서들이었습니다. 때로는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이 속에서 우리는 변화의 방향과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고민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글로벌 인사이트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활기차고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십시오.